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의 마찰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멕시코 장벽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밝히자 대통령이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대통령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말도 한 비서실장이 쫓겨난 스티브 배넌의 위치가 될지에 주목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예산안에도 반대한다는 트윗을 했습니다. 통과시키기도 어려운데 통과가 돼도 대통령이 서명할지 알 수 없습니다. 위스콘신 시골 지역에서 공화당 현직 의원을 정치 경험이 없는 여성 후보가 눌러 이겼습니다. 공화당의 웨이크업 콜이란 말이 들립니다. 남북한 평창올림픽 화합에 대해 백악관은 공개적으로는 지지해왔으나 한없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미국 경제는 주식시장이나 실업률 청구 등으로 볼 때 아주 좋습니다. 월마트가 진통제 오피오이드 분쇄기를 팝니다. 미국에 대한 세계인의 지지도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당시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영국에서 고독부 장관이 생기자 미국에서도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존 켈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제 백악관에 들어간 지 6개월 넘었죠. 그가 이제 백악관에 들어갈 때 해병대 장군 출신이었고, 그 이후에 심지어는 대통령의 사위와 딸까지도 백악관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과 어떤 부분 연결을 해야지 되고, 이렇게 기강을 잘 잡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군 미망인과 전화 통화를 한 그 부분에서 이제 실수라면 실수를 한 말이 있었고, 비서실장이 그 대통령의 실수한 말을 수습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기에 더 얹어서 본인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과하지 않았죠. 그 이후에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존 켈리 비서실장에 관한 얘기도 쑥 들어갔었습니다. 어제요. 어제 이제 여러 언론들이 연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실제로 또 존 켈리 비서실장이 팍스뉴스와 인터뷰도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수많은 사람이 이유로 꼽았었던 멕시코 장벽을 세우겠다는, 이게 이민 이슈잖아요. 어제 CNN 방송이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도 사랑합니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지지자들이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떠한 이민자들이, 또 물론 서류 미비자 이민자들이 본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 것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입이라고도 하고 실세라고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리는 존 켈리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 1면, 워싱턴 포스트 1면에 자세히 보도가 됐는데, 물론 이 존 켈리가 민주당 의원들을 비공개적으로 만나서 대통령이 캠페인할 때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민 정책 같은 것들이 그때는 대통령이 좀 잘 몰라서, 아니면 uninformed 됐거나 아니면 not fully informed, 어쨌든 확실하게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정보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강경하게 밀어붙였는데, 그 뒤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를 알면서 좀 달라지고 있다, 발전해 나가고 있다, 어떤 내용들이 이치에 맞는지, 이렇게 이제 민주당, 특히 이제 히스패닉 여러 명의 의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의원 등을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참 대통령을 교육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대통령을 에듀케이트 시키고도 시켜왔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게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이 그 미망인에 관한 그 발언을 하면서 이제 그 미망인과 자동차에 함께 타면서 대통령이 아주 적절하지 않은 단어로 그 미망인을 얘기하고 했었던 그것을 그 언론에 알려준 정치인을 굉장히 아주 막 헐뜯는 식으로 비난을 했었던 그 이후에 드러나지 않던 존 켈리 비서실장이 이제 팍스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대통령이 이민 그 벽을 세우는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 것에 관해서도 evolve하고 있다 하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He has evolved in the way he's looked at things. 네, 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소리가 작아서요.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요. He has evolved in the way he's looked at things. 네, evolved. ED를 붙였군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 뭐 백악관이 뭐 10억, 100억, 200억 달러, 700마일 그 장벽 세우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점검을 했었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대통령은 굉장히 그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바로 오늘 아침에 Wall is the wall. 벽은 벽이다. 나는 첫날부터 이 벽에 대한 벽을 짓는 것에 대한 생각에 아무런 그 변화가 없고 그리고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이 벽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제 그 비용을 멕시코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멕시코가 그 비용을 댈 것이다. 또 다른 트윗에서요.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한 겁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보상을 한다던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멕시코가 그 비용을 댈 텐데 특히 멕시코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710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는데 뭐 장벽 세우는 거 200억 달러는 껌값이다. 미국에서는 껌값이 아니라 땅콩값이라고 하잖아요. 피넛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근데 사실은 evolve 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캠페인 당시에는 기억하세요, 여러분. 2100마일 그 아주 beautiful wall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2100마일이 아니라 700마일이면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evolved 된 거는 사실이네요. 오늘 아침에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존 켈리가 그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evolved 됐다고 하고 그리고 민주당 그 정치인들에게는 educate 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뭐 그 북한에 사용됐던 그 fury 경로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상했던 대로죠. 대통령이 이 인터뷰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팍스와 인터뷰한 것을 지금 이 대통령과 존 켈리 현 비서실장과의 긴장은 처음이죠. 또 워낙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들을 좋아하고 군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도 하고요. 뭐 본인도 잠시 어렸을 때 이제 군인 학교도 다니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교육시킨다고 하고 생각이 바뀌고 evolved 점진적인 evolved 한다고 하고 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불과 일주일 전에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안정된 천재다. very stable genius인데 이 천재 또 모든 주제에 있어서 본인이 다 잘한다고 하고 굉장한 모든 사람들 IQ, 천재들 IQ 합친 것보다도 본인의 IQ가 높다고 하고 이런 것을 시리즈로 트윗을 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대통령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완전히 퓨어리 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엑시오스 같은 그 매체는 그러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지난번 그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이 밟은 땅을 이미 밟은 것인가? 스티브 배넌도 대통령을 만들었다, 대통령을 조정한다, 뭐 시사주간지 타임이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도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 스스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대통령이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글쎄요. 근데 이제 다른 것은 이런 거죠.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을 교육시키고 있다, 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off the record로 기자들 사이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살살살살 얘기를 했다면 완전히
해병대 사성군 출신인 존 켈리는 오프닝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자만과 오만의 차이다. 누가 자만하고 누가 오만한 건가요? 그런 표현을 쓴 그 대통령 백악관 뭐 출입 기자들도 있고요. 아무튼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비서실장이 깎아내린 거다. 이런 그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이제 곧 그 선거가 치러질 그곳을 방문을 하게 될 텐데 방문하기 전에 또 기자들이 마구 그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하나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게 내일이 금요일이죠. 밤 12시 지나가면은 미국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 오늘 하원은 뭐 워낙에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218표 얻는데 그 별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상원이 이 예산안은 돈을 다루기 때문에 50표가 아니라 60표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존 맥케인 그 상원의원이 아파서 암 치료 때문에 애리조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52명 민주당 공화당 가운데서 이 한 표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상원의원 한 명이 투표하지 않겠다고 했고 왜냐하면 단기안으로 장기는 지금 협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안을 투표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의원 빠진다고 했고 이제 무소속 의원도 빠진다고 했고 50명도 안 나오는 겁니다. 추가로 적어도 뭐 10명이 필요하게 됐었어야지 되는 그런 시점에서 대통령이 또 뭐라고 트윗을 했냐면요. 공화당의 협상 전략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공화당 대통령이 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공화당이 그 낙하 이 안을 민주당을 좀 만족시켜줘야지 민주당에서 표를 조금 주는데 지난번에 그 쉿홀 발언으로 이게 다 무산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원하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어린이 헬스케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공화당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그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꼭 온정이라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표받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 헬스케어를 이 예산안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아니 무슨 뭐 그거를 단기안으로 하느냐. 난 단기안에 뭐 어린이 헬스케어가 됐던 뭐 뭐가 됐던 나는 그런 거 싫다 하면서 이제 트윗을 또 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 복잡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뭐 몇 시간 있으면 다 지나가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일 연방정부가 문을 닫느냐 닫지 않느냐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뭔가 지금 공화당이 하고 있는 전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트윗을 쫙 해버리니까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오늘 아침에 좀 전에 뭐 한 10분, 15분쯤 됐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단기 뭐 30일짜리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아마 거기에 서명은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은 지금 뭐 안에서는 비서실장과 당신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밖에서는 역시 그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인 그 최고 그 지도자와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도 음모론이 많으니까요. 저는 그 대통령 그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선 이거 뭔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살짝 드는 게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educated 했다. evolved 됐다. 대통령이. 이런 단어를 쓰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할 걸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러면 비서실장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대통령 길들이게 하는 게 아닌가? 넘버 원. 넘버 투는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뭐 그 장벽을 처음에 본인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조금씩 흘리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게 아닌가. 본인이 원래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었던 것을 못 지키는 것을 이제 그 어떤 그 명분을 찾기 위한 그 수순이 아닌가. 두 사람이 사이가 조금 틀어지는 것, 이 의견에 있어서 그렇게 보이면서 이것도 지금 백악관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분명하죠. 그 2100마일 장벽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요. 멕시코가 돈 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니까 이볼브한 건 사실이에요. 며칠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프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장벽 세우는 돈을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끌어다 쓸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아침 트윗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잠시 뒤에는 미국이 바뀌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1월 달도 어쩜 좋죠? 반보다 더 지났네요. 오늘 17일이잖아요. 11월 달이 되면은 여러 곳에서 지난 몇 개월 사이에 민주당이 이기고 있거든요. 스윙 스테이트나 아니면 공화당의 텃밭에서 어제도 마찬가지 선거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다수당 자리를 뺏긴다거나 하면은 그런 일들이 뭐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몇 개월 동안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올림픽 그와 관련된 남한과 북한 관계 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관심 많으시죠?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그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정치 성향이 너무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캘리포니아주 진보적인 주에 또 더욱 진보적인 그 로스앤젤레스에 저희는 그 본사가 있습니다. 뭐 물론 뭐 하와이를 포함해서 미국 각 지역에 또 그 지사도 있지만요. 하와이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 위스콘신 같은 경우 위스콘신에서도 서쪽 시골 정말로 그 공화당을 좋아하는 그런 주죠. 그런데 이제 어제 뭐 위스콘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주에서 5군데에서 특별 선거가 있어서 4군데에서 공화당이 이기긴 했어요. 공화당의 텃밭에서. 그런데 위스콘신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서부 지역에서 주 상원 의원 선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상원 의원을 하고 있는 현직 상원 의원을 전혀 이제 그 정치 경험은 없는 그 의료 그 검시관이라고 하던가요. 여성이에요. 게다 대고 이 여성이 11%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난해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8포인트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28에서 11%니까는 얼만큼이나 11포인트 39포인트를 가져간 셈이잖아요. 그렇게 아닌가요? 아무튼 계산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제가 계산 너무 못해가지고요. 28포인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그 지역에서 11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의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이 이겨버린 겁니다. 완전히 지금 그래서 위스콘신의 그 지역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거 우리 감전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그 언론들도 이코노미스트도 여기에 굉장히 그 주목을 했거든요. 뭐 한국 언론은 아마 별 큰 관심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또 번역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오후가 되면은 더 빅뉴스가 되면은 또 번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위스콘신의 그 주지사가 스캇 워커잖아요. 몇 번이나 그 공화당 예비 선거에 나왔었던 트윗에 뭐라고 썼느냐면 웨이크업 콜이라고 썼는데 이 웨이크업 콜도 전부 대문자로 그 써버린 거예요. 참 메디컬 이그제미너가 경험도 없고 또 히도 아니고 쉬잖아요. 시골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것인데 이 후보 이름도 잘 못 읽겠어요. 미국의 이름을 잘 못 읽는 그런 그 후보들이 꽤 있잖아요. 본인이 얘기해 주기 전에는 퍼스트 네임만 읽을 수 있는데 페리 그다음에는 S자로 시작되는데 어차피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기를 당선되고 나서 이제 미국과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아마 그 상대 당의 그 공화당의 현 의원이 부정이 아니라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공화당 측에서는 당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코크 브라더스가 이끌고 있는 American for Prosperity 이
기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 자금이 공화당의 현 의원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 현 의원이 한 뭐 16년인가 뭐 했다고 하던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적인 그 느낌을 줘서 왜 이런 부정적인 캠페인을 하지? 우리 유권자들이 그보단 나아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금 그 당선자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12월 달에 알라바마주에서 정말 수십 년 만에 25년 만이었잖아요. 공화당 텃밭에서 덕 존스가 민주당이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고 그때의 그 후보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 나중에 지지를 했지만 그 로이 모어 14살을 포함한 어린이를 성추행 내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그 후보를 물리치고 민주당이 됐고 한 달 전인 11월 달에도 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버지니아에서 주지사부터 뭐 주의사당을 굉장히 많은 그 블루 색깔로 채웠잖아요. 그때 버지니아 선거는 이미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어제 5군데 가운데서 4군데에서 공화당이 이겼어도 뭐 아이오와주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이니까 공화당이 지난해에 대선에서 크게 이긴 뭐 그런 주이고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그 블루 웨이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민주당 쪽으로 민주당 그 웨이브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보기에는 이르긴 일러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시골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측이 굉장히 좀 약하고 한국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왜 지난 몇 년 동안 약해졌는가 하면은 민주당이 사회적인 이슈를 너무 강조하면서 시골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슈를 뭐 일자리 같은 것을 별로 부각시키지 않고 화장실을 뭐 성전환 학생이 쓰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갖고 하니까 더군다나 더 그 민주당이 약했는데 이번에 위스콘신에서 이긴 정치 경험도 없는 그 메디컬 이그제미너 쉬 당선자는 헬스케어 여러분들 많이 들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마약 중독 심하잖아요. 잠시 뒤에도 월마트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가 그 치료를 하도록 하고 제가 당선이 되면은 일자리도 많이 늘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당선됐다는 건데 점점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지면은 더군다나 이제 연방 선거에서 많이 이기고 나면은 이게 그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뭐 탄핵해야지 된다 이런 소리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가지 않았는데 펜실베니아주를 가거든요. 가서 물론 뭐 세금 개혁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뭐 제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 펜실베니아에서 지금 또 하원 의원 선거가 있는데 3월 13일에 현재의 그 주 하원 의원에 대해서 뭐 릭스컨 의원에 대해서 50대인데 도전하는 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후보는 젊어요. 3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33살밖에 안 된 이제 그런 사람을 에게 공화당이 그 자리를 지키도록 그런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공화당 현 의원은 아니네요. 현 의원은 아니고 현재의 의원은 팀 머피 의원인데 왜 이 의원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가? 이상하게 그 섹스 스캔들 여기에요. 뭐 민주당도 있지만 공화당도 굉장히 많아요. 그 섹스 스캔들, 섹스 낙태 스캔들 2개 다 이제 겹쳐져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자리를 공화당이 지켜야지 된다 하면서 주 하원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방 하원 선거에 나가는 건데 이것도 연방이기 때문에 자리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가서 그 공화당 그 주 의원의 어떤 그 지지하는 그런 연설들도 하고 이 지역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19%포인트 차로 이겼거든요. 근데 요즘 점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이 지역에서도 내려가고 있고 공화당 후보가 선거 캠페인도 미적지근하고 기부금 걷는 것도 미적지근하고 뭐 그런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대통령이 가고 2월 2일에 다시 부통령이 가서 또 이제 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워싱턴 공화당에서도 또 보수 그룹에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기부해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민주당의 후보의 경우는 나는 그 필요 없다. 로컬 선거를 로컬로 치르고 싶다. 그 코너 램이라는 후보인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 차원에서 이 그 펜실베니아 지역에 아주 그 열렬한 그런 그것을 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이 내용은 잠깐이라도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그 전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함께 전해드리고 이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지금 그 한국에서의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어제 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도 했고 존 켈리도 여러 그 박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특별하게 뭐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라 허커비도 백악관 그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뭐 지원한다. 그럼 지원해야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한국을 지지한다 하면서도 어제의 뉴욕타임스 보도가 다르고 오늘의 뉴욕타임스 보도가 조금 달라서요. 예를 들면 오늘 것이 이 백악관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남북이 화합하는 그 모습 자체가 미국의 북한 전략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은 강한 제재와 심지어는 군사 공격 위협까지 지금 테이블 위에 전부 두고 있는데 이렇게 남북이 화해 무드로 한반도 길을 들고 이제 그 입장을 하고요. 개막식에서 물론 그 지금 처음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 내에서 한국이 주최해야 하는 올림픽에서는 한반도 길을 들고 그 남북 선수가 같이 입장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국 내에서의 그 한국 사람들의 반응도 사실은 조금 그 봐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백악관이 환영한다 하면서도 글쎄요. 그래서 어제 그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 북한과 대화도 할 수 있어 하면서도 대화한다고 뭐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다고 뭐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중국은 돕고 있는데 중국이 도운 그 자리에 북한이 받고 있는 고통을 러시아가 지금 채워주고 있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렇게 그 평창 올림픽에 나가는 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인가? 대가가 분명히 요구하는 대가가 있겠죠.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가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발표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짐작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뭔가를 분명히 대가를 물론 지금 그 더 세련된 그 핵무기를 만드는 시간 벌기 이외에 경제적으로 남한 측에서 받는 대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북한과 한국이 대화를 잘 하고 나간다면 한국이 주도해서 남북 문제잖아요. 그러면 한국과 그런 상태에서 계속 아주 그 좋은 분위기로 가기는 어려운데 뭐 뉴욕타임스 보도를 제가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키 최종적인 결정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IOC에서 뭐 해줘야지 되니까요. 오늘 그 뉴욕타임스 스포츠면에 그냥 월드면이 아니라 스포츠면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지금 한국 선수들 아주 그 반대하는 그런 그 노골적인 분위기까지는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해외 언론에 인터뷰하도록 한국에서 허락을 쉽게 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큰 틀이 남북의 아주 좋은 그 화해 분위기로 가는 것이 넘버원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지금 그 캐나다 그 코치도 아주 어렵지 않겠어요. 화요일 날 들어갔는데 한국에 뭐 불과 몇 주일 만에 그 팀을 다 구성을 해야지 되니까 한국 선수들이 그 몇 년 동안 열심히 그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북한 선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다지 많지 않고요. 물론 4월 달에도 같이 게임을 치르기는 했지만 그래서 원철선 선수 뭐 넘버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선수는 좀 눈여겨봤다. 이 정도 얘기 나오고 있고 참 이번에 한국의 하키팀이요. 마리사 브란트라는 미국에 입양이 됐지만 지금 한국 선수로 이름도 뭐였죠? 이름도 한국 이름으로 해서 이제 뛰는데 그렇게 뛰는 선수도 있고 뭐 캐나다 선수도 있고 남한 선수, 북한 선수 굉장히 지금 선수가 많아서 북한이 뭐 김정일, 김정은 다 스포츠를 좋아했고 날씨가 추우니까 하키가 조금 강하다고는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캐나다 코치가 들어간 뒤에 굉장히 그 테크닉 같은 것이 늘었잖아요. 이 코치 자체가 그 NHL의 앤디 머리의 딸이기도 하고요. 지금 캐나다 태생의 그 코치가. 그래서 거기에 아주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스포츠면에 실었는데도 지금 뭐 네이버에 온라인에 보면은 이건 아니다. 한국 선수들을 위해서 이거는 반대한다 하고 청원서까지도 지금 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틀에서 사람들은 환영한다 하는 이런 그룹들도 있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 기사 마지막에 보니까 저는 못 봤는데 테이크 오프 2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2016년도에 그 하키 영화인데 여성 하키 영화인데 여기에 이제 그 탈북한 그런 선수도 들어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그 여자 남자가 아니라 여자 남북한 하키 그 단일 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고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문에 정치적으로 플러스다. 이게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고 있는 점이고요. 잠시 뒤에 미국 경제 분위기 좋다는데 왜 실제적으로는 나는 못 느낀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실업수당 청구도 45년 만에 최저라고 하고 1973년 이후에 최저라고 하고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1973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얼마나 계세요? 그리고 원래 예상은 뭐 24만 9천 건이었는데 22만 건으로 한 주일 전보다 뭐 4만 1천 건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조업이나 특히 건축 같은 데서 일할 사람을 찾기가 힘들답니다. 제조업이야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도 있겠고, 그러나 건축 같은 경우도 또 역시 그 서류 미비자라든가 이민자에 대해서 좀 빡빡하게 구니까 알아서 또 이제 미국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건축에 많이 종사를 하잖아요. 실업률은 4.1% 굉장히 지금 낮죠. 2000년 이후에 낮은 편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 줄어들었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굉장히 그 일자리를 원하면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전보다 좋아졌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물론 그젠가요? 2600 잠깐 있었긴 했지만 어제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2600이 됐는데 2500에서 2600까지 오는 게 7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특히 기업의 이윤이 좀 강했기 때문에 발표가 예상보다 어제 26,115 뭐 뒤에 뭐 좀 붙어 있는데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래도 불마켓이라고 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뭐 주식도 없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월스트리트에서 뭐가 잘 되면 메인스트리트로 온다고 하는데 요즘 그것도 아니고 뭐 부자들끼리 계속 돈 먹고 돈 먹게 하는 거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잖아. 이런 얘기가 이제는 이제 그 보통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오늘은 좀 내려가네요. 96.86 그 다우가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고 나스닥 4.34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또 S&P 500 3.84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요. 미국에서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하면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남용이 너무 심해서 마치 그 종이를 갈아내는 종이 분쇄기처럼 월마트가 새로운 상품을 소개를 했는데 쓰지 않는 그 오피오이드를 없애버리는 그런 그 파우더가 됐던 약이 됐던 그 캡슐이 됐던 그런 그 디스포즈 RX라고 하는 것을 그 판매를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대도 그렇고 매년 한 1년에 42,000명 정도가 이 오피오이드 그 과다 사용을 해서 숨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월마트가 그 문제를 풀어내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래서 그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피오이드 진통제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 중독이 돼서 남용하고 뒷거래가 되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치과 같은 데서 진통 심할 때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그때그때 그 없애버리지 않으면 아이들 손에 약통에서 아이들 손으로 가서 어린아이들이 그 오피오이드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길에서 팔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오피오이드 정책 연구소에서는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지? 화장실에 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다 마케팅이니까는요. 화장실에 버리면 그 약이 어떤 형태가 됐던 그 녹아서 다 내려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전해드리자면 미국의 그 극장에 가는 사람이요 24년 만에 최저래요. 그런데 동시에 티켓 값은 거의 4%가 그 올랐고 2017년도에 뭐 올라서 1년 사이에 3.7%가 올라서 $8 93센트, 뭐 $10 넘는데 많은데요. 뭐 지난해에는 $8 65센트였는데 이게 가장 그 최고였던 때가 주라식 팍 나왔었을 때래요. 1993년이었고요. 지금 낮아졌는데 올해는 아마 약간 반짝할 수도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뭐 스타워즈 뭐에 관련된 뭐 그런 새로운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 제목이 뭐죠? 아무튼 그런 영화도 있고 또 다른 영화 하나가 여름에 그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자꾸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뭐 넷플릭스 같은 것으로 보잖아요. 뭐 30일 동안에 얼마나 싸게 볼 수 있어요. 자, 잠시 뒤에 제가 이 내용 보면서 다 잊었는데 그 조지 오웰의 1984년도에 보면은 각 그 정부 부처를 뭐 아파트도 그랬던가요? 무슨 부 전놨는데 읽을 때는 정말 대단해 했는데 영국에서요. 고독부라는 장관이 신설이 돼서 미국 언론도 이거 뭐지? 하고 오늘 많이 보도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메리카 퍼스트 하는 동안에 아메리카의 리더십에 대해서 뭐 역사상 거의 최저예요. 새로운 그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134개국 한국을 포함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리더십을 지금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30%만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2016년도에는 몇 퍼센트였냐면 48%였습니다. 그러면 한 해 사이에 18%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의 리더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43%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뭐 미국 리더십 저희 좋아해요. 이런 마음이 조금 늘어난 나라들도 있어요. 리비에라, 마세도니아, 이스라엘, 벨라루스. 그런데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나라가 지금 조사 대상 국가 134개국 가운데서 65개 국가가 넘어요. 한국도 10% 이상. 우린 미국의 지도를 지금 지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40포인트 이상 낮아진 나라도 있어요. 캐나다 사람들이 뭐 이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최근에 더 벨기에, 포르투갈, 노르웨이도 들어있네요. 대통령은 그 노르웨이 사람들을 미국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그래도 그나마 미국의 리더십을 51% 지지한다고 했고 지금 독일이 제일 존중을 받고 있어요. 41%가 독일 리더십 지지합니다. 중국이 31%니까 뭐 미국이랑 뭐 같네요. 러시아 27%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미국이 중국과 공산국과 그리고 러시아와 비슷한 그런 정도의 그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는 국가가 됐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 1년이니까요. 뭐 한 사람은 갔는데 그 사람이 원래 그 추진하던 일이 영국에서 현실로 됐습니다. 조 칵스라는 그 여성 의원이 2016년도에 암살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정치인일 때 미국의 900만 명 정도가 젊은 사람에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너무 외로워한답니다. 고독해한답니다. lonely, Mr. Lonely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고독부 장관이라는 그 자리를 신설을 했어요. 말할 데가 없고 생각이나 경험이 나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화 걸면은 함께 해줄 수 있도록 밥도 먹어주고 밥도 배달도 해주고 왜냐하면 이 고독이라는 loneliness라는 게 사람을 당뇨병에도 걸리게 하고 심장병에도 걸리게 하고 암에도 걸리게 하고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죠.